안녕하세요. 제이로시 뜨개 공방입니다. 오늘은 내추럴한 무드의 라탄 가방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 2겹을 사용해서 정말 탄탄하고 가볍고요. 봄, 여름, 가을 무난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으로 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크기는 가로 32cm, 높이 21.7cm 혹은 8cm 정도 나왔고요. 영상 순서는 가방 바닥, 가방 몸판, 무늬가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 끈입니다. 주관적인 난이도는 코바늘 중급자 정도입니다. 패키지 구성은 실 6볼에 그리고 도식과 설명이 있는 도안, 그리고 가방 안쪽에 부착하는 자석 단추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방 만들어 볼게요. 가방 바닥을 먼저 떠볼 거예요. 저희가 사슬 기초코 10코를 가지고 짧은뜨기를 평면뜨기를 하면서 총 38단을 떠볼 거예요. 실은 안팎에서 각각 꺼내서 2겹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사슬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가방의 이 옆면 폭이 되는 부분은 기초코 10코를 해줄 거예요. 자, 10코를 했고요. 이제 짧은뜨기를 뜰 거라서 기둥코, 사슬 1코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뜬 자리는 기둥코니까요. 실제로 첫 번째 코는 2번째 사슬코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사슬코를 뒤집어서 뒤에 있는 코산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코산에 바늘을 밀어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바닥 밑면을 뜨는 동안에는 조금 힘을 주어서 탄탄하게 뜨도록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힘을 그렇게 줄 필요가 없는데요. 바닥면만 조금 짱짱하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실을 갖고 와서 짧은뜨기를 1코 뜨고요. 푸시링을 좀 걸어 둘게요. 자, 그 다음 2번째 코도 여기 2번째 코산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세 번째 코.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1코, 2코, 3코를 떴어요. 마지막 10번째 코까지 떠볼게요. 자, 이렇게 1단의 짧은뜨기 10코를 떴고요. 이번에는 2단을 떠볼게요. 2단 역시 시작하기 전에 사슬 기둥코 1코 뜬 상태에서요. 뒤집어 주세요. 방금 뜬 사슬 1코를 지나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코가 2단의 첫 번째 코이자 1단의 마지막 코가 되는 자리인데요. 넣는 위치가 조금 헷갈리시면 위에서 보면은 여기 코가 더 잘 보여요. 이제부터는 전단의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V자 모두 이렇게 쏙 통과를 해주셔서 뜨셔야 합니다. 첫 번째 코 이렇게 사슬코에 넣을 때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자, 코에 정상적으로 모두 이렇게 쏙 넣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2단도 떠볼게요. 코 표시링을 걸어둔 게 1단의 첫 번째 코였거든요. 빼서 여기 1단의 첫 번째 코가 2단에서는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떴어요.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 38단을 뜨시면 되는데요. 제가 바닥면은 조금 쫀쫀하게 뜨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단 더 떠본 상태에서 우선 옆면에 길이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 조금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옆면 폭 같이 한번 재보고 저랑 같이 손땀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첫 번째 작품 완성을 했을 때 실이 적당히 남기는 했는데 가끔 손땀 때문에 실이 부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랑 손땀을 최대한 맞추셔야 이제 원작과 가방 크기도 비슷하고 실도 알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폭을 한번 같이 측정을 하신 후에 이제 나머지 작업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보니까 한 6.8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처음에 사슬코 잡았던 부분보다 서서히 조금 이제 좁아진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슬코 잡을 때 첫 단을 조금 뜨기 쉽게 뜨려고 느슨하게 잡은 게 있어서요. 점점 뜨면서 게이지가 조금 바뀐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기초코 잡은 거랑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간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쭉 38단 뜨고 올 거예요. 38단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바닥면을 총 38단을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피아실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뒤틀림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실보다 조금 뒤틀림 현상이 더 심한 편인데 지금 스팀을 한번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뒤틀림이 심하신 분은 스팀으로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거나 스팀이 없는 경우에는 살짝 아주 살짝 분무기 뿌려놓고 무거운 책 같은 거 올려놓고 잠깐 대기하면은 모양이 그래도 조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작업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39번째 단을 뜨면서 이 가방 테두리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보시면은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각 단에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코너가 되는 코들이 4코가 있어요. 시작 첫 번째 코랑 이제 그 단의 10번째 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끝에서 또 첫 번째 코, 그리고 10번째 코. 이 4군데는 2코씩 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38번째 단까지 뜬 상태에서요. 39단을 한 단 더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39번째 단을 뜨고 나서 이제 어디에 뜨게 되냐면 저희가 이 전단에 38번째 단을 떴던 라인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마지막 코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 뜬 거고요. 이 마지막 코를 맨 첫 번째 단이라고 했을 때 또 그 단에도 한 코 떠서 이 자리가 2코가 되게끔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 코에 넣는 자리랑 단에 넣는 자리가 약간 바늘 넣는 위치가 다르겠죠.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떠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단에 뜰 때는 여기 38번째 단 마지막 코, 이 코 사이에 이렇게 V자 짧은뜨기 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틈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단에 짧은뜨기를 한 코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떴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단, 그 아래에 있는 단에도 짧은뜨기 무늬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짧은뜨기 찾아서 사이에 바늘을 찔러 놓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마지막 끝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단에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지금 테두리를 뜨는 단까지는 바닥면으로 저희가 치고요. 이제 제가 바닥을 뜨는 동안에는 조금 장력을 쫀쫀하게 힘을 줘서 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힘을 주고 뜨시면 돼요. 탄탄하게 떠지도록 힘 조절하면서 마지막 여기 코너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지금 뜨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총 38단을 떴기 때문에 여기 단에서 만들어진 짧은뜨기 코수가 38코가 됩니다. 자, 이제 방향을 틀어서 처음에 기초사슬코 만들었던 10코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뜨면 되는데요. 저희가 코산에 짧은뜨기를 떠서 아래에도 코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10코 짧은뜨기 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뜨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코 뒤에 꼬리실 같이 껴서 뜨도록 할게요. 자, 기초코 만들었던 부분 10코 떴고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는 이쪽 단을 38단이죠. 38코 각각 한번 주워보도록 할게요. 방금 떴던 코를 기준으로 한 단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단 코까지 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첫 번째 코, 여기서 시작해서 코에서 10코, 단에서 38코, 또 여기 코에서 10코, 단에서 38코를 떠서 총 96코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바닥면은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 가방 몸판을 떠볼 건데요. 가방 이제 몸판에 들어갈 때부터는 이 밑판처럼 왔다 갔다 평면뜨기 뜨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바퀴 쭉 뜨고 빼뜨기를 해서 다음 단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붙이는 빼뜨기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번 가방에서는 일반적인 이런 기본 빼뜨기 방법 말고 무사슬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마지막 코 뜨고 남아있는 이 고리를 걸어서 첫 번째 코 밖으로 빼주세요. 이때 마지막 코에서 첫 번째 코에 건너가는 이 실가닥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바짝 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라피아 실은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종이처럼 조금 접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밖으로 뺀 고리에 실을 넣고 고리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적당히 빼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첫 코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닥면에서 몸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단은 1랑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코에 바늘을 넣을 때 온전히 한 코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뒷코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코가 남아서 이렇게 선이 생기죠. 첫 번째 코 링 표시해 두었고요. 마지막 코 자리까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한 단을 쭉 떠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을 조금 풀어서 편한 장력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비해 이제 힘을 편하게 풀으라는 거는 갑자기 느슨하게 뜨라는 뜻은 아니고요. 평소 여러분의 손땀으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코너 부분 돌 때 같은 코에 두 코나 세 코씩 코를 늘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잘 확인하시면서 떠주시고요. 옆에 면도 편물을 틀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뜹니다. 간혹 가다가 짧은뜨기를 고르게 뜨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한 코를 뜨고 나서 손도 마찬가지로 다음 코를 향해서 옮겨 잡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한 자리만 잡고 세 코, 네 코 뜨다가 불편해지면 한 번에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뜬 짧은뜨기 코일수록 점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코를 뜰 때마다 실을 다음 코 방향으로 옮겨 잡아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코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를 살짝 빼서 첫 번째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코 밖으로 빼주시고 여기 걸린 실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손으로 만져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4단 멍석뜨기 패턴을 떠볼 건데요. 멍석뜨기 무늬는 이제 짧은뜨기를 교차로 코에 지금 뜨는 단과 전 단에 각각 꽂아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코는 그냥 정상적인 첫 코에 걸어서 이렇게 첫 코를 뜨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코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떴고요. 두 번째 코는 원래 이제 두 번째 코가 자리가 이쪽 여기 다음에 있는 코에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코에 전단에 코를 떴던 전단의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여기 이랑뜨기 선 있어서 잘 보이실 거예요. 내려가서 두 번째 코는 전단의 코에 뜨는데요. 이때 지금 단을 다음 단을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무늬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뜨고 이제 또 그 다음 코 전단의 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한 코씩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록블록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같은 방법으로 또 쭉 뜨고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기 마지막 코 아래로 찔러서 넣는 코까지. 전체 코수가 홀수코가 아니라 짝수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가 맞게 끝이 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무사슬로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코가 이렇게 아래로 많이 눕혀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두 번째 코와 혼동하지 마시고 첫 번째 코 잘 찾아서 이렇게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고리 걸어서 코 밖으로 빼주세요. 마무리 골이 잘 보이지 않도록 조여서 여기 줄여주시고요. 자, 이제 이번 단에는 전 단과 반대로 코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코가 이제 전 단에 뜨는 자리가 되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코에 1단, 2단 해가지고 두 단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뜬 여기 짧은뜨기 코, 그리고 첫 번째 뜬 짧은뜨기 코 여기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전 단이 되는 위치에 짧은뜨기 첫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첫 코에 바늘이 한번 들어갔던 자리라서 앞에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더라도 넣어보면은 한번 들어갔던 자리라서 바늘이 쉽게 빠집니다. 전단에 꽂았을 때는 항상 충분히 들어 올려서 무늬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첫 코를 떴고요. 이제 전단에 떴던 두 번째 코는 이번에는 제 코에 맞게 떠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멍석무늬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코도 바늘을 넣고 전단에 한번 뜨고 그 다음 코는 제 코에 이렇게 뜨고 전단에 한 코, 제 코에 한 코. 이렇게 지그재그 올록볼록한 멍석무늬를 모양을 봐가면서 또 한 바퀴 쭉 뜨고 올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단은 방금 뜬 1단, 2단의 패턴을 한 세트 더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뜨는 중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에서는 마지막 코가 제 코에 끝나는 짧은뜨기 코로 끝이 나죠. 지금 방금 한 두 단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방 몸판 아래 무늬에 해당하는 멍석무늬 지금 4단을 떠보았고요. 이제 지금부터 변형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짧은뜨기를 모아뜨기 하면서 무늬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또 변형 짧은뜨기 들어가는 단에서 이랑뜨기를 한 세트 해주었어요. 한 단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단부터는 정상적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었거든요. 자, 이렇게 멍석무늬 4단을 떴고요. 이제부터는 변형 짧은뜨기 무늬를 15단을 떠줄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멍석무늬에서 다음 무늬 넘어가는 이 구간에도 이랑뜨기로 해가지고 무늬와 무늬 사이 구분을 해주는 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형 짧은뜨기 하면서 이랑뜨기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지금 뜯는 변형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무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무늬를 뜨는 15단을 뜨는 동안은 기둥코를 사슬 한 코씩 떠줄 거예요. 사슬 한 코, 기둥코 뜨고 나서요. 첫 번째 코에 뒷사슬만 걸어서 실을 갖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뒷사슬을 걸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바늘에 그럼 3가닥의 실이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모두 한 번에 빼서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넘어갈 때 사슬 2코를 해줍니다. 자, 이 패턴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2코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변형 짧은뜨기 패턴을 뜨면서 이랑뜨기를 뜨니까 앞에 또 선이 생기면서 패턴 사이에 구분선이 생겼죠. 이제 첫 코를 깜빡하고 안 꽂았는데 지금 꽂아둘게요. 이것도 2코씩 한 세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서 딱 세트가 끝이 나게끔 코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한번 쭉 떠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모아뜨기 코까지 한 후에는요. 마지막 패턴에서는 사슬을 한 코만 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에 지금 빼뜨기를 할 건데요. 빼뜨기를 하면서 빼뜨기 선이 코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 무늬는 사슬을 한 코만 해서 첫 코에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사슬이 2코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길이가 더 모양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무늬를 총 15단이 되도록 앞으로 14단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바늘 넣는 위치가 이 모아뜨기를 한 양쪽 옆에 사슬 2코씩 해서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틈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된 첫 번째 코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코니까 일단 기둥코를 뜨고 나서요. 지금 기둥코 아래에 있는 이 무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슬 밑으로 바늘을 한번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오고 또 이 무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슬 밑으로 바늘을 또 넣어서 무늬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해주면 전 단의 같은 무늬 위로 또 한 번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 때는 사슬 2코. 모아뜨기 했던 코에 첫 코 표시 해줄게요. 몇 번 더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모아뜨기 코를 기준으로 오른쪽 사슬 밑에 방금 뜬 무늬가 바늘 한번 들어갔던 그 자리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넣고 그 다음 왼쪽 사슬 밑으로 한 번 넣고 그리고 나서 모아뜨기. 전단 무늬 위로 또 생성이 됐죠? 넘어갈 때는 사슬 2.
사슬 밑에 양쪽에서 각각 넣고 모아뜨기. 사슬 둘. 이런 식으로 무늬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이 또 두꺼운, 두 겹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이 두꺼운데 했을 때 이 무늬가 규칙적으로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 넣고 모아뜨기를 하기 직전에 여기 길이를 한번 봐주세요. 1번, 2번 실이 나란히 좀 있는 길이감을 맞춰주셔야 무늬를 떴을 때도 딱 예쁘게 삼각형 무늬가 나오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사슬 두고 하고, 자, 대부분은 여기에 한번 꽂고 나면은 그 다음 자리는 이렇게 멀찌감치 떠서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길이가 짧아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늬를 뜨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진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뜬 코를 지금 뜨고 나서는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내가 떠야 되는 자리가 이 지점이다. 여기가 무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한 코 정도 이동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는 방금 전에 뜬 것보다 모양이 더 고르게 나왔죠? 사슬 둘. 마찬가지로 그 자리라 바로 꽂는 게 아니라 한 코 옆으로 이동해서 이 자리에 코를 만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무늬를 뜹니다. 한 코 한 코 정성껏 무늬를 떠서 고르고 예쁘게 패턴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쭉 같은 패턴으로 뜰 거예요. 작업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변형 짧은뜨기 14번째 단까지 뜬 상태이고요. 마지막 15번째 단을 남겨두었는데요. 15번째 단은 사슬을 한 코만 해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무늬 사이사이 사슬 2코씩 했던 거를 사슬 한 코만 해서 다음 단 뜨기 위해 코수를 맞추고 지금 갈 거예요. 자, 무늬 뜨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모아뜨기를 한 후에 사슬을 이렇게 한 코만 해줍니다. 대신 사슬이 2코였다가 한 코이면 갑자기 확 줄어드는 느낌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슬을 하실 때는 조금 느슨하게 실 가닥을 빼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코도 모아뜨기 하고 나서 사슬 하나, 모아뜨기,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해보고 올게요.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사슬 한 코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변형뜨기를 총 15단을 떴고요. 마지막 단만 사슬 한 코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다시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멍석무늬 패턴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짧은뜨기에서 1항뜨기로 한 단을 뜨고 나서 멍석무늬를 2세트 떴어요. 여기에서는 1항뜨기 짧은뜨기를 한 단 뜨고 멍석무늬는 한 세트만 떠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 뜰 때 저희가 빼뜨기 없이 무사슬로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방법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마지막 한 코 뜨고 나서 바로 여기에서 아까 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와서 빼뜨기 대신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넘어가는 부분 사이 고리실 보이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실 길이 조절하시고 나서 이제 기둥코 없이 짧은뜨기를 한단 이랑뜨기로 뜨시면 되고요. 자, 여기 모아뜨기 위에 여기 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사슬 한 코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모아뜨기 코에는 뒤에 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사슬 한 가닥만 걸었기 때문에 앞에도 이제 한 가닥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동일한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사슬코인데요. 사슬코에 바늘 넣을 때는 뒤에 사슬이랑 사슬은 뒤에 코산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실이 앞가닥 실이 한 가닥 남아있고 바늘에는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도록 꽂아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에 한 가닥이 남도록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뒤에 이랑뜨기 짧은뜨기 한 코 하고 뒤에 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사슬 한 가닥만 걸게 되면은 이 부분이 들리면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구멍져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모양도 살짝 길이감이 짧아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슬코에 넣을 때는 여기 속으로 들어가는 코산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게 모양이 더 안정되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모아뜨기 코에는 뒷사슬, 그리고 사슬 한 코에는 뒷사슬이랑 코산 같이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멍석뜨기 한 세트를 지금 떴고요. 이제 마무리 단을 할 차례예요. 마무리는 이 되돌아뜨기, 짧은뜨기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방법을 썼는데요. 방법이 더 쉽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는 방법은요. 빼뜨기와 사슬 한 코씩을 모든 코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 코를 뜬 상태에서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 하고 나서 여기 첫 코 지점을 빼뜨기 하고 나서 생긴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 때는 사슬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하면은 코로 치면 두 코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단이 늘어지지 않도록 조금 힘을 주면서 이렇게 조여가면서 해주도록 할게요. 사슬 한 코가 피코 무늬가 되면서 약간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이 되는 가장자리 패턴이 나오거든요. 사슬 하나. 자,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에 사슬 한 코까지 하고 나서 실을 지금 제가 미리 잘라두었는데요. 이렇게 자르고 고리를 이렇게 빼서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빼뜨기를 했던 코예요. 그 다음에 사슬을 했던 코가 보이는데요. 여기 사슬 코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빼뜨기 했던 코 라인에 이렇게 윗부분에 실이 지나가는 흔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런 모양을 살려서 아래 빼뜨기 라인 모양을 살려서 지금 방금 건 실도 이렇게 해서 빼뜨기 코 라인으로 이어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겹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 방금 사슬에다가 꽂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슬 밑에 틈에 바늘 한번 넣어서요.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방금 직전에 만든 여기 고리 지나간 자리에 바늘을 쏙 넣어서 모양을 만져주시면은 옆에 모양과 좀 비슷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편 안쪽에서 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가방 몸판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끈을 한번 떠볼 건데요. 끈은 새우끈뜨기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60cm 정도 되거든요. 원하는 끈 길이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 끈이 이렇게 달려서 여기 변형 짧은뜨기 있는 요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번 넣고 안에서 이렇게 접어서 다시 이렇게 꼬매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코를 생각해서 길이를 원하는 길이로 떠주시면 돼요. 코가 이 무늬가 3개씩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감안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조금 적당히 빼서 나중에 연결할 실을 조금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요. 사슬 하나 만들고요. 밑에 실을 앞으로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직전에 여기 처음에 만든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래도 남은 실을 한 바퀴 더 감아서 실을 걸어서 앞에 2가닥 빼서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새우끈뜨기는 반복이에요. 옆에 나 있는 실을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떠주면 되거든요. 옆면에 나 있는 실 2겹을 껴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은 이 옆면으로 또 2가닥의 실이 보여요. 그러면 편물을 이렇게 틀어서 잘 잡고 짧은뜨기, 또 옆으로 틀어서 잘 잡고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너무 빡빡하게 뜨면 뜨는 동안 손도 아프고 무늬가 오히려 조금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저는 짧은뜨기, 새우끈뜨기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잡는 편이거든요. 실 갖고 왔을 때 적당히 빼서 무늬가 확실하게 여기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돌려가면서 새우끈뜨기 쭉 해서 60cm 정도 뜨고 올게요. 마지막에는 옆으로 여기 한번 찔러 넣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적당히 빼서 잘라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마지막 코 실 정리를 한 후에 첫 코 위치를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 첫 코 위치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했던 요 라인이 보이시죠? 이랑뜨기 라인 밑에 여기 모아뜨기 했던 코를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 오른쪽 구멍부터 세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번째 칸에 끈을 앞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요. 넣어줄게요. 끈 반대편도 한번 끼워볼게요. 지금 끈을 넣은 자리를 기준으로 9칸을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나서 10번째 칸 위치에 끈을 달아줍니다. 반대편 끈은 제가 미리 꽂아 두었는데요. 한번 세볼게요. 지금 끈을 넣은 위치를 기준으로 13칸 이동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칸 이동하고 나서 14번째 칸에다가 끈을 넣어주시고 또 9칸 건너뛰고 반대편 끈도 넣어서 해주시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13칸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칸수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표시를 모두 해두었고요. 끈 달아 볼게요. 자, 가방 안쪽 면이 향하게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실 남겨놓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처음에 실을 너무 짧게 남기신 분들은 그냥 남은 실을 잘라서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아마 더 정리할 때 편하실 거예요. 제가 반대편은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두었거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실을 돗바늘에 넣고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실을 앞으로 빼고 앞부분에 있는 끈을 한번 받고 다시 넣고 이 동작을 한 4-5번 단단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실이 달려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한 단 정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한 단이 올라가면은 여기 위에 이 정도 한 칸 정도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가로로 이렇게 칸수 세셔가지고 바로 바짝 말고 살짝 2칸 정도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반대편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옆으로 실을 이동해서 다시 또 뒤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렇게 실이 움직인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실 가닥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가방 안쪽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 가의 끝에 끝부분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바퀴 이렇게 감아서 온 거거든요. 이 동작을 좀 튼튼하게 박히도록 몇 번 더 반복을 해줄게요. 뒤에서도 기왕이면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실 가는 방향 살려서 넣고 앞으로 꽂고 두 번째 하실 때는 처음에 한 실 방향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 실가닥 그대로 따라가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실 그대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쪽 끝으로 가서 넣고 여기 두 번째 하실 때는 처음에 했던 실 가닥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연결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에 실 넘어간 거 있죠? 요 선 그대로 따라서 꽂아줄게요. 박음질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실이 안쪽에서 마무리되게끔 위치 잡아주시고 끈 쪽에 끈 접힌 부분에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할게요. 잘라줍니다. 적당한 크기의 책이 있어서요. 안쪽에 넣어가지고 살짝 스팀을 해준 상태예요. 이런 라피아 계열 실은 스팀하실 때 너무 빡빡 문지르면서 하시면은 실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질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팀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해서 살짝 따뜻하게 데워준 상태에서 손으로 만져서 그대로 안에 습지 같은 거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라탄 스타일 가방 예쁘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올여름 바캉스 룩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예쁘게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